어째서 땜새만 녹았을까? 제작진은 풍탁의 금속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X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로 풍탁 각 부분의 금속 성분을 분석해봤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알갱이와 땜새의 금속 성분이 달랐다. 금알갱이와는 달리 땜새는 10%의 은이 첨가돼 있었던 것이다. 왜 땜새는 은이 섞인 합금일까? 은을 첨가했을 때는 합금이 됨으로써 순금보다는 합금 쪽이 역류점이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낮아진 정도가 10% 은을 집어넣었을 때는 순금보다는 20도 내외 정도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과 10% 합금, 그리고 그것의 녹는 온도 차이를 신라 장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금보다는 10% 은이 더 역류점이 낮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적용을 했었고요. 이 차이는 한 20도 정도 차이이지만은 이걸 기술상으로 장인들이 적용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는 점 15도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다. 이 순간을 과연 어떻게 포착할 수 있었을까? 땜새가 녹는 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육안으로 그냥 그 금속의 색깔을 보고 하는데 그 뭐 말로는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경험으로 그렇게 합니다. 불을 거기서 순간적으로 조금만 더 가버리면 전체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다면 0.2mm의 땜새만 순간적으로 녹여낸 신라 장인들의 열기구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당시 장인들이 사용했던 것은 분명히 숯불을 이용한 화력으로 제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숯불에서 그 0.3mm 알갱이가 땜이 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문사지 유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땜 기술은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이런 어떤 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풍탁을 완성해보기로 했다. 금속판을 말아 몸체를 만들고 고리를 끼웠다. 그리고 1300년 전의 것과 같은 풍탁을 완성했다. 둘을 더 정밀하게 비교해봤다. 먼저 알갱이의 땜질 상태를 비교해봤다. 복제품은 알갱이들 사이가 녹은 땜새로 모두 메워져 있다. 반면 사리암의 풍탁은 개별 알갱이의 둥근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즉, 알갱이끼리는 최소한의 땜새만으로 땜질이 돼 있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까지 이것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그런 금속공예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볼 때 가문사 사례가 갖고 있는 소위 고대 공예품의 한 진수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문사 사리암의 풍탁. 거기엔 0.3mm의 예술을 완성시킨 신라의 금비세 가공 기술이 담겨 있었다. 0.3mm의 크기, 상상이 되십니까? 금 알갱이의 크기 0.3mm, 땜소의 크기 0.2mm,
육안으로는 관찰하기조차 어려운 이 알갱이들을 이 풍탁의 표면에 땜을 하고 또 0.3mm의 알갱이들끼리도 땜질을 한 신라 장인, 그 세공 기술에는 말문이 막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라인들이 이 함에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리 때문입니다. 이 원래 사리의 의미는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에 그 몸 안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 이 부처님의 사리는 인도의 8개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봉안이 됐습니다. 이것을 팔분사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것이 아소카 왕 때 7개 지역에 이 사리탑을 헐어서 그 사리들을 전 세계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리의 전파는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리가 국내에는 언제 들어왔던 것일까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 선덕여왕 때 이 자장법사가 석가모니의 사리 100립을 가져왔는데 황룡사탑, 태화사탑, 통도사 계단에 나누어 봉안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봉안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 가문사에 탑을 세우고 그 탑 안에 화려한 사리함을 만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수정병 때문입니다. 이 수정병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넣고 그것을 봉안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리병이 사리함 어디에 어떻게 모셔져 있었던 것일까요? 가문사 사리함 유물에서는 모두 54과의 사리가 수습됐다. 사리를 직접 담았던 용기는 바로 수정사리병이다. 사리병과 함께 병뚜껑과 받침대도 발견됐다. 사리병의 높이는 3.65cm, 겨우 손가락 2마디 정도. 엑스레이 분석 결과 병의 내부 공간은 아주 협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앙 부분에 작은 사리 10과만이 수정병에 봉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냥개비보다 약간 키가 낮은 수정사리병.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사리병을 덮고 있는 금제 뚜껑이다. 병뚜껑의 지름은 약 1.2cm. 제작진은 다시 특수 촬영을 시도했다. 100배율로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0.3mm의 금알갱이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뚜껑의 표면을 장식한 수많은 금알갱이들은 모두 댐으로 표면에 부착됐다. 뚜껑의 뒷면을 보면 역시 금알갱이들이 붙어 있는데 뚜껑과 촉 사이를 모두 금알갱이로 땜질해 이어붙이고 있다.